안녕하십니까. 공작간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내의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 올릴 이야기는 중국의 대만 침공 전에 대한민국 남쪽의 전라남도 지역과 제주도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주제하러 이야기를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자, 영국 정보기관에서 최근에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전라남도 지역과 제주도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정보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라남도의 신안군, 해남군, 또 제주도에 특수부대와 해병대를 대거 주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당연히 특수부대의 규모와 병력 수를 증강시켜야 됩니다. 그것도 대폭 증가시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저희 공작관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특수부대 혹은 해병대 복무를 하셨거나 또 그 유관 기관에 연관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또한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영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월가의 유대 금융 자본들이 대만의 TSMC를 비롯해서 대만 IT 기업들의 주식을 대거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 미국, 일본 연합해군의 이지스함이 동해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고 있고, 미국의 항모전단은 대만 인근의 해역에서 지속적인 훈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미 해군의 모든 함정을 공급하는 최고 지휘관이 우리나라 조선 3사의 함정 생산 능력을 확인하고 갔고, 방사청장 또한 접촉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중국 해군의 함정 대량 건조 능력에 맞서서 미국의 해군도 함정을 대량으로 건조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 조선소들은 설비가 노후화되어 단기간 내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서 한국 조선소에 설계도를 주고 단기간 내에 함정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배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달에는 미국의 육군협회장이 한국 방위산업학회 세미나에 참석하여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미국 방산물자 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연설을 한 바가 있고,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특수전 분야의 무기 구매팀들이 한국을 대거 방문하여서 한국산 무기 구매 목록을 작성해 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널리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가정하고서 군대를 정비하고 있는데,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에 미국의 군사 전략은 대규모 전쟁에서 소규모 특수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대부분 구조 조정을 단행하여 미군을 무장시킬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더 이상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성비가 탁월한 한국의 무기 체계들을
대거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조만간 미중 간의 대규모 충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부터 군비 증강을 통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이 날린 스파이 풍선이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이를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중 간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보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전라남도 신안군, 해남군과 제주도에 대규모의 군사적 침공 혹은 전염병 병균을 뿌려서 한미 군 당국을 이 지역에 신경 쓰도록 발을 묶어놓고 북한 괴뢰로 하여금 남은 지역에 대량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게 하여 한미연합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라남도 지역에는 중국의 자본들이 대거 투자되어 있고 태양광 패널들이 대거 깔려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맨 혹은 태양광 패널 수리공으로 위장한 중국 군인들이 평상시에는 민간으로 활동을 하다가 전시에 후방을 교란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의 전염병을 광범위하게 살포하여 전라남도 지역 주민들을 몰살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라남도 지역을 배경으로 한 민주당, 민노총, 5.18 관련 세력들이 윤석열 정권의 책임론을 들고 나오면서 나라를 분열로 몰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은 이대로 가다가는 괴멸 직전이니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전략에 편승하여서 자신들의 탈출구를 삼으려는 이런 공작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제주도에도 많은 수의 중국인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들어와 있고 최근에는 북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이 유사시에 제주 해군기지를 공격하거나 제주도에 전염병 병균을 뿌려서 제주도민을 몰살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유사시에 미국 제7함대 항모전단이 기항하고 미국 공군기들이 제주공항에 이착륙을 하는 등 전시가 되면 중국을 견제하는 불침 항모로 변신하게 되니 중국군이 먼저 전염병을 뿌려서 초토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령으로 일으킨 일이라고 발언을 하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사과하라고 한바탕 난리가 난 일이 있었는데 이미 소련의 지원으로 6.25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북한은 남로당을 동원하여 1946년 9월 전국 총파업을 일으켰고 1946년 10월 대구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경찰과 민간인들이 남로당에 의해서 학살되었으며 북한은 대한민국 건국에 초석을 닦은 5.10 자유총선거를 방해하고 6.25 발발 시 후방을 교란할 목적으로 남로당 제주 지부에 김달삼 등의 지령을 내려서 제주 4.3 공산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당시 제주도 지역에서는 김일성 만세, 적기가 등 김일성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구호와 노래 등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고 한라산을 배경으로 남로당원들이 유격전을 하면서 대량의 양민을 학살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제주 4.3 공산 폭동이 어느 순간부터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하였는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책임도 크며 현재 국토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원희룡 씨의 업적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제주 4.3 공산 폭동을 민주화로 둔갑시키는데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 지사로 있을 때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을 기획하고 있었던 북한은 전쟁을 일으켰을 시 일본에 있었던 미군이 서해안으로 경유해서 들어오려면 반드시 제주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남로당에 지령을 내려서 제주도를 해방구로 만들고 후방을 교란시켜서 미군의 서해안 상륙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 당시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제주 4.3 공산 폭동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면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은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아서 괴멸되었을 것입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남로당 제주 지부에 지령을 내려서 4.3 제주 공산 폭동을 일으키도록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제주 한가운데에 있던 새별 오름에 봉화가 오르면서 제주 전역에서 방화, 살인, 약탈, 강간 등의 만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 또한 이 제주도 4.3 공산 폭동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법무장관이 되었는데 역사인식은 낙제점에 가까워서 대단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948년 4월 19일 김구는 북한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함께 북한군을 시찰하고 1948년 4월 30일 50 자유총선거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에 주둔한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자, 1년 뒤인 1949년 6월 30일에 주한민군이 완전히 철수하였고 또 1년 뒤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38도선 전 영역에서 북한군이 남하를 하면서 6.25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북한 괴뢰는 그전부터 서해안 쪽에 포격을 계속 시도하여 우리 군이 서해안 쪽을 신경 쓰도록 유인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김구가 북한에 가서 전쟁 준비가 한창인 상황을 보고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를 바르게 했더라면 6.25 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김구는 입을 열지 않았었고 주한미군 철수에 앞장을 섰으며 대한민국 건국이 기초가 된 50 자유총선거를 부정하였습니다. 김구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파들이 김구를 민족의 지도자로 떠받들고 있는 것인데 서울에는 이승만 기념관은 없는 반면에 김구 기념관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전체가 정신병원으로 전락한 것이고 동물원으로 전락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이냐 짐승이냐는 역사를 아는가 모르는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뻐기고 다니고 심지어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인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전체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광화문에는 조선시대 사람들 동상이 세워져 있고 돈에는 아직도 조선시대 사람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로 된 제대로 된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대통령, 장관, 정치인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먹을 것 던져주면 좋아하는 원숭이들처럼 더 먹겠다고 매일 싸움박질만 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의 서울대학교 출신 여러분, 서울대학교 출신 동문들께 묻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동상 하나 없는데 시진핑 기념관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대한민국 최고 인류의 대학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인류 정신병원입니까? 서울대학교 총장과 교수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니 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자들에게 매월 사료 사서 먹으라고 월급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장에 서울대학교의 예산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대학교는 대학이 아니라 동물원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제주 4.3 공산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었던 제14연대에게 진압 명령을 하달했는데, 14연대 안에 숨어있던 남노당 간첩들이 일으킨 반란이 바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대한 추념식을 제정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참석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동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주 4.3 공산 폭동 사건의 수용인들에 대해서 저는 직권 재심을 하겠다고 했는데, 재심을 하게 되면 기록 미비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들이 무고한 양민을 살육했다는 좌익 세력들, 더불어민주당, 북한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역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과 한동훈 법무장관 측근들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대학교 출신 공무원들과 참모들 중에는 좌익 사상에 전염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 중에도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출시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영향도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에 있는 기역, 시옷, 디귿은 국립서울대학 간판이 계집, 술, 돈으로 바뀐 지 오래이고, 또 공산당으로 익힌 지 또한 오래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부국강병으로 이끌어졌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은 하나도 없는 반면에 6.25 전쟁 당시 298만 명의 중공군을 보내서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고 수도 서울을 짓밟았던 중국 공산당의 수교인 시진핑의 기념관을 설치했다는 것이 서울대가 이미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이자 공산주의 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측근에 대부분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들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제대로 보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심사숙고해보기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되는데, 최근 제주도 간첩단 한길회가 제주 4.3 공산 폭동 사건과 관련하여 활동을 했다는 점을 보고 있노라면, 유사시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합세하여 전라남도와 제주도의 제2의 4.3 공산 민중 폭동 사태를 기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이 창원과 제주도에서 간첩단을 운영했고, 북한이 그들에게 제2의 촛불 사태를 일으키라고 지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정보기관이 알려준 정보대로 중국 공산당이 대만 침공 이전에 전라남도 지역과 제주도를 침공하여 무력화시킬 것인 경고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0만 해병을 양성하여 전라남도 지역과 제주도에 배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군 특수전여단 네이비 실 UDT라고 하죠. 그 특수전 부대원들을 지금의 규모보다 대거 지원 양성해서 전라남도 도서 지역과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해병대 규모는 2만 8천 명 규모입니다. 이를 10만 명 수준으로 늘리고 해병대 사령관을 사성장군으로 진급시키며 독자적인 예산권, 인사권, 작전권을 부여하여서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장비들과 노후화한 장비들은 대거 최신식 장비로 교체하여 충분한 수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휴전선과 남한 지역을 방어하는 사이에 제주도에 있는 해병대가 북한 지역으로 상륙을 해야지 중공군의 기습 공격으로부터 남한 지역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전방에 위치한 육군이 북한으로 진격하는 순간 보급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북한과 중공군 특수작전부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고립되고 괴멸될 수 있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대만 침공 이전에 전라남도 해안과 제주도를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고, 실제 북한 간첩단이 민노총회에 지령을 내려서 후방에서 제2의 촛불 사태를 일으키라고 지령을 내렸던 사실들이 국정원에 의해서 적발되고 있기에 국방부에서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단순하게 북한군을 상대하는 작전 계획에 중공군이라고 하는 변수를 삽입하여서 작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한국 해병대 7만 명, 대형 수송함이 여러 척 배치되고 각종 장비가 대대적으로 보강되면서 해병대 사령관이 사성장군으로 독자적인 인사권, 작전권, 예산권을 갖게 된다면 북한이나 중국은 한국의 해병대가 어디로 상륙할지 모르게 되니 함부로 군대를 움직일 수도 없게 됩니다. 중국군의 경우 군대를 자칫 잘못 움직여서 한국, 미국, 일본 해군과 공군에 중공군이 괴멸되었을 경우에 제주도에 있던 약 7만여 명의 한국 해병대가 어디로 상륙할지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아예 군대를 움직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전라남도 신안군, 해남군에는 또 제주도에 우리 병력이 거의 없어서 중국이나 북한의 후방 사보타주에 의해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해병대와 특수전 병력들이 전라남도 해남과 제주도에 대거 포진하게 되면 후방 지역이 안전하게 될 것이며 군 부대가 들어가면 낙후된 도소 지역의 경제에도 큰 돈이 풀리게 되니 지역 경제 또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군 당국은 자꾸 북한의 위협만 바라보고 있는데 북한보다 더 크고 공포스러운 위협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약 1,500여 발의 미사일을 한반도를 향해서 배치해 놓고 있으며 일본을 향해서도 그만큼의 수요로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로 약 3,000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셈인데 우리 군 당국은 이에 대한 준비가 과연 철저하게 되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병력 및 국방비 증가에 대해서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병사들 급여를 2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2등병의 첫 월급 200만 원을 주고 병장이 되면 250만 원 주어야 사회 정의에 걸맞는 대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고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6개월 연장해서 24개월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병사들이 24개월을 근무하고 제대할 경우에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손에 쥐고 나오게 됩니다. 최저 시급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도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아가는 시대인데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 병사들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병사들에게 200만 원을 주자고 하면 민주당과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게 될 것이니 10대, 20대 남성들이 확실하게 민주당을 해체하는 데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1년을 더 근무하도록 배려를 해주신다면 약 8천만 원의 목돈을 손에 쥐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병력 부족 현상도 막을 수 있고 병사들이 조기 전역당할까봐 군대에서 사고 치는 경우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정도의 금액이면 제대 후에 결혼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대학에 재학하거나 또 부모님에게 드리거나 할 수 있으니 젊은 청년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애국심, 충성심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20대 젊은 혈기에 돈 8천만 원을 쥐면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군대도 하나의 청년 일자리로 보고서 청년 일자리 예산을 끌어다가 일부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방안보가 제1의 복지이며 국가의 목숨을 걸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혜택을 주고 남는 예산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 가산점도 24개월은 5점, 36개월 이상은 10점으로 주십시오. 5.18 유공자의 후손들이 가산점 10점을 받는데 군에서 복무를 36개월 근무하고 가산점을 10점도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것이 사회 정의에 맞는 말입니까? 또 직업 군인들의 기본급을 30% 인상하고 각종 수당도 현실에 맞게 책정해 주며 직업 군인들의 주거 환경 및 자녀 교육 등 복지 수준을 최고로 해주면 사회의 엘리트들이 군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고 장기 근무자들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군복무를 36개월 이상 한 병사들에게는 하사나 소위로 진급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보강하면 군 밑바닥 실무 경험에 빠삭한 초급 간부들이 대거 탄생하게 되니 군기문란이나 안전사고는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사관학교 제도 또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36개월간 병사로 근무한 인원 중에서 진짜 군대를 사랑하고 충성을 바치면서 우수한 인력을 뽑아 장교로 만들어야 강군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관학교는 군 공무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여 있기 때문에 대규모 손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기 나라 건국사도 모르는 자들이 군대 지휘관이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군 사관 생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 작전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관학교 또한 군 장교 양성기관이 아니라 동물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군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별달고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똥별이라고 부릅니다. 병사들과 직업군인들에게 대한민국 경제력에 걸맞도록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대우를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군대 병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군기문란 사고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군기문란 사고를 일으키는 순간 급여가 삭감되고 진급도 안 되며 군에서 퇴출되는데 누가 감히 사고를 칠 수 있겠습니까? 군대의 무기 체제들이 전부 최첨단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복무자들이 줄어들면 작전을 펼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민간 분야의 임금이 자꾸 올라가는데 직업 군인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고 각종 수단은 폐지되며 의식주가 열악해진다면 누가 군에서 남아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직업 군인들에게도 평시에도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으라고 하고 훈련 나가서도 밥을 사 먹으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상처를 내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지입니까? 피땀 흘려서 세금을 내니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담당 공무원조차 어떤 예산인지도 모르고 운동권들의 밥그릇 예산으로 1년에 30조 원에 육박하는 돈이 유용 남용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국방비로 사용하자는 여론이 늘어나자 이제는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예산을 흩어서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찾을 수도 없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그 규모는 3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산만 국방비로 돌려서 합치더라도 국방비가 90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 담배, 기름, 가스, 이 가격 속에는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줄어들고 교육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니 교육공무원들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사업을 만들어서 허공에 예산을 뿌리고 있습니다.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술, 담배, 기름, 가스 이런 가격 속에 교육세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절반을 국방비로 돌리면 1년에 국방비가 약 20조에서 30조 원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간의 국방비가 100조 원을 넘기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서울대학교 출신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군비 증강을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고 현재 군인 연금 수령 기간을 55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등 이런 방안을 발표하는 곳에서 대한민국 군대를 해체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들 공직자들 가운데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서울대학교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군대를 교묘하게 해체하는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이밀면서 서명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에어컨, 히터도 나오지 않는 산간오지에서 목숨 걸고 뛰어다니던 군인들하고 동사무소 공무원하고 월급 체계가 동일하고 연금을 동일하게 받으라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군인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안상훈 사회수석은 노무현 때 벼락 출세한 사람이고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인데 친중, 친북 성향의 노무현 정권에서 발탁되어 출세했으며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에 이미 오래 친숙하게 가깝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스웨덴에서 학교를 졸업한 것을 알고 있는데 스캔디네비아 반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스웨덴이 프리메이슨, 예수의 일루미나티 등 유대 금융자본의 북유럽 본부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스웨덴이나 북유럽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 금융자본이 자금을 대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유대 금융자본이 추구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어젠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대 금융자본이 추구하는 세계 단일 정부는 각 국가의 군대를 해체하고 세금, 준조세,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여서 각 국가의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을 정부의 보조금을 타먹는 노예 상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사들은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어서 국민들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유대 금융자본이 추구하는 바인데 서울대학교 출신 안상훈 사회수석이 추진하고 있는 군인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어서 65세부터 군인연금을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 직업군인들 절반 이상은 군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군대는 다녀왔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좋아할 만한 일을 교묘하게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면서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중국 공산당과 가깝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가정보원에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김규현 원장도 특이하게 종교가 몰몬교도인데 이 몰몬교는 유대 금융자본인 프리메이슨이 만들었다는 학설이 유력한 희귀한 기독교 계통의 종교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 알게 모르게 유대 금융자본과 연결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으니 국민들께서 넉넉히 있다가는 나라가 절단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미국의 해군과 공군기지를 건설해주고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국 제7함대를 유치하게 된다면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미 항모 1개 전단이 입항하게 되면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약 대6척의 함정이 입항을 동시에 합니다. 이 경우 일주일 동안 부산에서 쓰고 가는 돈이 약 100억 원이 넘습니다. 제주도에 미국 항모 1개 전단이 1년 상주하면 약 5조 원을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칠함대 함정이 대략 60에서 70척이 되고 항공기가 350대에 달하니 미국 칠함대를 모두 제주도에 유치하게 되면 연간 50조 이상의 돈이 제주도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군의 가족들이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 이외에도 미군과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가 연중 개최될 것이니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일본 도쿄만은 지진에 취약하니 우리 정부가 미국을 잘 설득해서 칠함대 전체가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으로 미국의 공군기지와 미국의 해군기지들을 큰 규모로 건설해 준다면 미국도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가 면적이 좁다고 하면 제주도와 맞은편에 있는 남해안 일대에 분산 배치하는 것도 미국 측에 제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해안에 전체에다 돈벼락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일본 지역의 관광객들을 한국의 남해안이 빨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짓는 제2 제주국제공항을 런던행, 뉴욕행 비행기가 바로바로 뜰 수 있도록 대형 국제공항으로 만들고 전라남도 지역에서 제주도로 해저 고속철도를 건설하게 되면 전라남도 지역뿐만 아니라 남해안 전체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퍼지게 될 것이며 전라남도 지역이 중국의 자본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제7광구와 부산 남포 앞바다의 해저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50대 50으로 균분해서 나눠먹는 방법을 미국에게 제시하면 경제난에 처해 있는 미국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서 뉴욕행 혹은 런던행 직항 노선이 뜰 수 있도록 공항을 확장하게 되면 서해안 전체와 제주도의 미국 기업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중국이나 북한이 배후 지역을 급습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불가능해집니다. 미국 기업들과 미국 관광객들을 인계철선으로 하여서 서해안 전체와 제주도에 깔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세상을 바꿉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자, 윤석열 선배님, 서울대학교 출신 참모들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망해도 유대금융자본에 기생해서 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애국심이 없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과 여자, 출세 이런 것밖에 없으니 그들의 말을 100% 믿고 따라가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공부를 안 하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이 세계 12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 되었지만 서울대학교의 세계적인 순위나 권위는 국가 위상에 맞아야 될 텐데도 아직도 세계 50위권 밖에 혹은 100위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외교학과는 외무고시 학원이지 국제적인 전략가를 양성 배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외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전략을 달달 외우고 있어야 정상일 텐데 서울대학교에 이승만 동상이 있어야 할 텐데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서울대학교 내에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서울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실전에서 잔뼈가 굵은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등용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로부터 어떻게 단물을 빨아먹을지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의 정상회담차 방문하실 때 다음번 대선에 당선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바이든 대통령 쪽만 만나지 마시고
김기현 국정원장님도 영어도 잘하시고 워싱턴 오래 계셨던 분이라고 이리저리 명성이 높으신 분이니 트럼프 쪽으로 김기현 국정원장을 파견시켜서 트럼프 쪽하고도 줄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드리는 이런 이야기는 중국에서 뇌물을 받아먹은 바이든 쪽보다는 미국을 사랑하고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트럼프 쪽에서 더 좋아할 내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